산책하기 딱 좋은 토요일 아침, 우리 산책할래요? 누군가 당신에게 묻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시겠어요? 그냥 형식적인 대답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늘 똑같죠. 비슷비슷해요. 이렇게요. 하지만 늘 똑같은 사람은 없잖아요. 나를 조금 더 들여다보고 나에게 조금 더 솔직해지면요, 우울하기도 하고 화가 가득 차기도 하고 또 외롭기도 합니다. 늘 똑같습니다. 그저 그래요. 비슷비슷하죠. 그렇게 대답해야만 할 것 같아서 하는 그런 의미 없는 말 대신에 오늘 우리 조금 더 솔직해져 보기로 해요. 요즘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우리 산책할래요? 저는 아나운서 서정모입니다. 왜 이렇게 부산스러워? 들었어? 대연동에 역대급 아파트가 온대. 초역세권에 세대수가 무려 4,488세대래. 완전 부산스럽네. 4,488세대의 압도적 스케일. 대연 DIL. 분양문의 051-954-4488. 롯데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나의 마음을 들어주는 이 시간, 나들이. 7월 첫날 토요일 아침에 우리 산책할래요 함께합니다. 74번째 산책길이에요. 오늘은 나의 마음을 들어주는 이 시간, 나들이와 함께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요즘 당신 어떤가요?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해보셨다면 많은 분들이 감정을 넣어서 대답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울하다, 슬프다, 행복하다, 화가 난다, 불안하다, 이렇게요. 나를 안다는 건 나의 감정을 아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나를 알기 위해서 오늘 감정을 조금 더 들여다볼게요. 우리 산책할래요 74번째 산책. 오늘은 김민경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민경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최근에 개원도 하시고 네, 굉장히 바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책을 내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책 제목을 소개해드리면 또 하나의 나 감정에게라는 책인데요. 제목 옆에 보면 적는 즉시 감정이 정리되는 Q&A 다이어리 북,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이 책을 내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사실 이제 감정이라는 게 누구나 느낄 수 있도록 태어나긴 하지만요. 감정을 돌보고 느끼려고 하지 않다 보면 그 감정이 숨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네. 사회생활을 하면서 뭔가를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분석하는 훈련은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네, 그런데 감정을 잘 보살피는 방법을 배우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상담할 때 그 내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얘기가 네. 머리로는 선생님 이해가 되는데 제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아주 심각한 상태가 아닌 분들 중에서는 그냥 스스로의 감정을 좀 살피도록 하고 느끼고 그것을 주위 사람들과 나누게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이 편해지고 네. 좋아지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나 상담의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다이어리 북으로 스스로의 감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책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병원을 가는 건 정말 좀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고민을 하더라도 병원에 가기 또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이렇게 일기를 써봐라, 글을 써봐라, 이런 추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궁금한 건 네. 글을 쓰고 나서 네. 많이 달라지시던가요? 네, 달라지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네, 실제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하는 검사들 중에서 네.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글로 쓰는 검사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런데 내 마음,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등에 대해 생각을 평소에 해볼 기회가 없다가 천천히 글로 표현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정리가 되고 음. 편안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네. 그리고 매일매일의 감정을 일기로 적어보시는 분들은 그만큼 상담이나 치료 효과가 더 빠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치료 방법이 있어요. 예. 그 트라우마를 겪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쓰기 노출 치료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쓰기 노출 치료. 네네. 네. 그러니까 쓰면서 그 감정을 좀 노출시킨다라고 해서 쓰기 노출 치료인데요. 예. 이건 사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거긴 해요. 왜냐하면 트라우마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강렬한 감정이기 때문에 네. 혼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과학적인 근거를 살펴보면 굉장히 힘든 감정이나 견디기 힘든 것들을 글로 천천히 감정을 적다 보면 그것을 노출하게 돼서 그 힘든 감정들이 조금 안전한 곳으로 옮겨간다라는 원리예요. 예를 들면 네. 우리가 이런 비유가 있어요. 어렸을 때 구구단을 배우잖아요. 네. 구구단을 배웠을 때 상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을 수도 있겠고 네. 혹은 내가 잘 외워지지 않아서 굉장히 뭐 조금 창피하거나 네. 혹은 괴롭거나 했던 감정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성인이 된 우리는 그때 일은 잘 기억하지 못하죠. 그렇죠. 대신에 2 곱하기 2는 4라는 사실로만 기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과 비슷하게 네. 우리는 그 감정이 굉장히 몰입이 되었을 때 고통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것을 쓰기를 통해서 이렇게 좀 활활 타는 감정이 조금 옅어지게 되면 네. 그 기억이 없어지진 않지만 훨씬 더 소화시킬 수 있을 만한 감정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뭐 글을 쓰거나 이야기를 하면 저는 이게 계속 더 뚜렷해지는 거 아닌가, 더 또렷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오히려 반대인 거네요. 그런 질문 되게 많이 하세요. 적으면 네. 그게 더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선생님 그게 왜 어떻게 효과가 있어요? 라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쓸 때 네. 그 사건이나 어떤 상대에 대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내 마음이 어땠는지 얼마나 슬펐는지 얼마나 속상했는지 그 마음에 집중해서 쓰다 보면 네. 쓰는 순간에는 굉장히 그것이 또렷이 느껴지고 좀 힘들 수 있겠지만 그것이 언어로 표현되는 과정을 통해서 옅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쓰기의 내용도 좀 다른 거네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있었던 일을 네. 사건 일지처럼 쓰는 게 아니라 네네네. 그 당시에 내 감정이 네. 어땠는지를 좀 집중적으로 쓰는 게 도움이 맞습니다.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러니까 쓰기 노출 치료도 네. 사실 그때 상황을 우리가 무슨 이렇게 기자님들이 기사를 쓰듯이 네. 육하원칙에 따라서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쓰는 게 아니라 네. 내가 그때 얼마나 내 마음이 힘들었는지 상처를 받았는지 얼마나 슬펐는지 네. 이런 감정에 좀 포인트를 둬서 쓰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너무 좋은 팁을 네.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궁금해지는 네. 게 지난 시간에 저희가 네. 기질 이야기를 막 한참 네, 했었잖아요. 맞아요. 내향적인 기질, 네. 외향적인 기질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 글쓰기라는 건 내향적인 기질에 잘 어울리는 그리고 내향의 기질을 조금 더 개발시킬 수 있는 네, 활동이라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혹시 외향적인 사람들한테 글쓰기를 추천했을 때 네. 이게 맞는 추천일까? 이런 고민도 그럼요. 들거든요. 네, 그런 질문들도 많이 하세요. 네,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네. 내향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내면에 들여다보고 글을 쓰거나 활동들을 워낙에 좋아하기 때문에 네. 내 마음이 좀 힘들거나 우울할 때도 글로 표현하거나 하는데 별다른 저항이 없으세요. 그런데 외향적인 분들은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활동을 하면서 에너지 조금 얻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네. 내가 좀 기운이 없고 우울할 때도 누군가를 만나야 될 것 같은 압박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내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졌을 때는 네. 이성과 같이 사람들을 통해서 에너지를 받으려고 하면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해요. 그렇죠. 내 마음이 굉장히 약해져 있기 때문에요. 예. 그런데 사람은 습관대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늘 스트레스를 풀어왔던 방식대로 하려고 한단 말이죠. 사람들을 만나거나 활동을 하려고 하지 가만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거나 글을 쓰려고 잘 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내면에 조금 집중해도 괜찮고 때로는 혼자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번 일기를 적거나 감정에 대해서 적어보도록 말씀을 드리면 네. 훨씬 더 마음이 정리가 잘 되고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내향적이든 외향적이든 뭔가 좀 마음이 우울하거나 쉽지 않은 상황일 때는 감정이 담긴 일기를 써보는 건 두 기질에 다 도움이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네요. 네. 자, 근데
이제 어떻게 쓰면 좋을지도 배워봤는데 사실은 감정이 어떤지 한번 써보세요라고 하면 참 이거 표현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내 마음을 나도 모르고 있나? 네, 내 네, 감정이 네. 지금 어떤 건지 표현이 좀 잘 안 될 때가 많은데 네. 왜 그런 걸까요? 내 감정인데 내가 왜 내 마음을 잘 모르겠지?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제가 매일매일 그런 분들을 이제 만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슬픔, 기쁨, 행복, 분노, 외로움과 같은 다양한 감정들을 우리는 살펴보고 다루는 것을 잘 배우지 않습니다. 네, 특히나 스스로의 감정을 돌보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죠. 어, 그래서 감정을 세밀하게 살피고 들여다보는 것도 연습이 굉장히 필요해요. 네. 네, 검사를 하다 보면 그런 게 조금 드러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잠도 잘 못 자고 제가 뵙기에는 표정이 굉장히 우울해 보이고 말씀하시다가 눈물이 나시는 상태인데도 네. 우울하시거나 슬프시냐 여쭤보면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네, 그런 분들은 네. 사실 슬픔이나 우울감, 외로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흔히 이겨내야 돼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오다 보면 네. 이 감정은 내가 느껴서는 안 되고 그런 감정이 느껴지려고 하는 순간 차단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음. 차단하거나 밀어내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분들은 굉장히 심한 우울감이나 슬픔이 있더라도 그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 감정을 잘 돌보는 것이 네. 연습이 필요하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니 근데 사실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네. 뭔가 좀 화가 나는 거 그리고 슬픈 거 막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뭔가 약한 사람이 되는 네. 그런 좀 느낌이 많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감정을 마음속에서 드는 걸 느끼면서도 그냥 아예 안 느끼려고 하시는 네, 네, 분들도 네. 많은 것 같은데 네. 내 감정을 좀 잘 아는 거 네. 어떤 이유에서 필요할까요? 사실은 그런 분들이 너무 많죠. 왜냐하면 네. 현대 사회는 자신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잘 감추는 사람에게 조금 더 많은 어떤 피드백, 좋은 인센티브를 주는 사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일을 해오신 분들 중에서 어느 순간 그 감정들이 눌려져 있다가 터져 나와서 힘들다라고 하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도움이 되냐면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혹은 내가 굉장히 외롭거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못해서 굉장히 속상하거나 하는 감정은 단시간은 누르는 게 가능하지만 네. 그것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네. 어느 순간은 터져 나오기 마련입니다. 아하. 네. 그리고 그 터져 나온 감정들이 나 너무 슬퍼, 외로워 이렇게 잔잔하게 터져 나오지 않아요. 터져 나올 때는 강렬한 감정으로 터져 나오게 되는데 네. 그 감정들이 대개는 분노나 짜증, 화와 같이 터져 나오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내 스스로가 굉장히 화가 나는데 화라는 감정은 너무 강렬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상대가 잘 받아주기가 힘들어요. 아. 네. 집에서 화를 내거나 부하 직원에게 화를 내거나 이러면 네. 상대들은 멀어지죠. 근데 나는 어떤 이유에서건 감정이 쌓여서 폭발한 건데 아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또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쌓여 있는데 네.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개가 너무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요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차근차근 감정을 따라가다 보면 네. 그 밑에 숨어 있는 다양한 감정들을 천천히 찾아내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선생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막 너무 화가 나서 그런 걸로 표출됐을 때 다른 사람들이 받아주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나도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도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서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자동차 운전을 하면 그때그때 좀 점검을 해야지 큰 사고로 안 이어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점검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하면은 예기치 못하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니까 진짜 자동차 점검을 좀 한 번씩 하듯이 우리 마음도 점검이 필요한 것 같다. 너무 좋은 비유세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중간중간에 점검이 필요하고 네, 사실은 우리가 점검을 스스로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어디 정비소에 가서 전문가에게 맡기거나 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감정을 쌓아두는 것이 익숙하신 분들은 네.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잘 구하지 않으세요. 강한 척. 네. 내가 힘들어도
가장이니까 이런 말을 어떻게 하면서 혼자서 참고 견디다가 네. 결국에는 이제 조금 외로워지고 음. 아내나 혹은 이제 아이들에게도 그런 감정을 전혀 얘기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고립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스스로의 감정을 좀 알아채고 네. 돌보고 주위 사람들과 좀 나누고 나누지 못할 정도로 너무 꽉 차 있는 상태다 하면은 뭐 상담하시는 분이나 정신과 의사에게 와서 털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또 좋은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책, 이 책이 글을 쓰면서 읽을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네, 저도 그래서 맞습니다. 좀 쓰면서 읽다가 네. 나 약간 작은 사람이네? 막 이런 생각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방송 들으시면서 이 책 읽어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선물로 준비를 했거든요. 샵 2260번 샵 2260 문자 메시지입니다. 이 책을 읽고 싶으신 이유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책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뭐 저희가 드리는 선물이 아니라 선생님께서 주시는 네. 선물인 거죠. 다시 네, 네.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책 제목은 또 하나의 나, 감정에게라는 책입니다. 자,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아니 근데 아까 자동차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자동차는 바꿀 수라도 있지 우리 몸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감정을 좀 잘 네. 처리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감정을 알기 위해서는 좀 어떤 방법을 취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런 비유가 있어요. 네. 제가 되게 존경하는 이제 정신과 교수님이 쓰신 비유인데요. 사람의 감정을 러시아 민속 인형이 마트료시카를 닮았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 인형이 보면은 네. 이렇게 그 인형의 그 겉면을 열면 또 다른 인형이 있고 열면 또 다른 인형이 있고 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그게 하나인 것 같은데 속을 열어보면 계속 인형이 나오죠. 우리 감정도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첫 번째 인형은 저는 이제 원인을 알 수 없는 신체 증상으로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감정을 잘 아시는 분들은 내가 기분이 이래요 저래요 말씀 잘 하시고 신체 증상을 많이 호소하지 않으시는데 제 감정을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신체적으로 뭔가 증상이 많으십니다. 가슴이 답답하다라든지 네. 머리가 띵하기도 하고 혹은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계속 이렇게 탈이 나서 위험을 달고 산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이 신체 증상을 잘 따라가다 보면 내면의 불안, 슬픔, 외로움과 같은 감정들을 좀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그래서 신체 증상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신체 증상과 연결된 내 감정을 한번 따라가 보고 그 감정의 내면의 조금 더 깊은 곳에는 네. 내가 어떤 것을 소망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 굉장히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이런 감정 아래에는 슬픔과 외로움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네. 그 감정 아래에는 가까운 가족이나 혹은 지인에게 대한 기대, 그 사람으로부터 받고 싶은 사랑, 이런 인정 욕구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화가 나는 감정을 너무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화가 났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당신이 나를 바라봐 주지 않아서 내 곁에 있어 주지 않아서 너무 외로워라는 말은 차마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말을 딱 했는데 상대가 받아주지 않으면 네. 그게 너무나 큰 상처가 되기 때문에 발가벗겨진 느낌이 맞습니다.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약한 감정은 네. 정말 천천히 감정을 저와 함께 탐색을 해 나가야지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책에서도 이제 그런 감정들을 제가 세분화를 해 놨어요. 네. 그래서 천천히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조차 되게 좀 주저하시게 된다면 내가 글을 써가면서 내 감정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어떤 소망과 어떤 숨겨진 감정이 있나 하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선생님의 딱 그 이야기가 저는 이 책을 소개하는 글이라는 생각이 든 게 네. 진짜 따라가다 보면은 뭔가 진짜 치료를 받고 있는 것 같은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좀 도움이 많이 되지 네.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 감정이라는 거 이제 내 감정이 이런 거였구나. 뭔가 너무 포괄해서 표현을 했었는데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이거였구나. 네. 이렇게 감정이 뭔지 알게 됐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수용하는 겁니까? 사실은 이렇게 슬프거나 화내거나 이런 감정을 내가 알게 됐어요. 네. 근데 이런 감정이 너무 힘든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명심해야 될 것은 다양한 감정들, 설사 슬프거나 외롭거나 짜증나거나 누군가에게 분노하는 감정조차도
하나도 쓸모없는 감정은 없어요. 어. 모든 감정들이 네.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화가 날 만할 때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한 감정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불편한 감정을 없애려고 하지 않고 나를 이루는 그냥 한 부분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인정하고 담아내다 보면 오히려 그런 감정에 깊이 빠지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내면의 다양하고 섬세한 느낌을 알아차리고 인정할 때 네. 긍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느낄 수 있고 나를 둘러싼 환경과 삶을 나에게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꿔나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개인 상담을 하기도 하지만 부부 상담이나 가족 상담을 같이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대상자들 중에서 한 분이 되게 화가 날 때가 있으세요. 예, 갑자기 뭔가 순간 그 기억이 떠올라서 되게 화를 내신단 말이죠. 상담 중이에요? 네, 상담 중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흔히 화나는 사람들에게는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화를 좀 참아보세요라고 하잖아요. 네. 그럴 때 화가 잘 누그러지지 않습니다. 분노하거나 화를 내는 사람에게는 진짜 화가 나는구나. 그 화가 나는 마음 아래는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같이 살펴보고 인정을 해줘야지 그게 좀 가라앉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본인들의 감정을 안전한 공간에서 네. 가장 믿고 신뢰하는 가족들과 함께 그런 감정을 다루다 보면 화나 분노 같은 감정은 조금씩 줄어들고 네. 상대, 배우자나 가족들에 대한 어떤 기대, 소망 그게 좌절되었을 때 슬픔, 외로움과 같은 연약한 감정들도 서서히 꺼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고요. 네, 근데 대개는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네. 가까운 가족들이나 지인들끼리 싸울 때는 분노의 감정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건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화를 내면 네. 나는 화로 받아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네,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상처 주고 싶은 마음이 자연적으로 들어요. 확 드니까? 네, 맞아요. 근데 그럴 때 물론 이제 뜬금없이 화를 낸다 그러면 나도 같이 분노를 해야겠지만 네. 가까운 가족들끼리는 누군가가 화를 냈을 때 그 화에 같이 머물러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같이 화를 내는 것도요? 아니,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네. 그 화를 좀 이해해 주는 거죠. 아, 당신 그때 어떻게 그랬을 수가 있어? 나를 사랑했다면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라고 할 때 우리는 흔히 네. 내가 언제 그랬지? 아,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네. 그때 당신 그게 좀 화가 났었구나. 나는 몰랐었는데 네. 이제 그게 좀 이해가 되네.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조금 더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 한풀 조금 누그러질 수 있어요. 참 네. 어려운 것 같은데요?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네. 활발 불타는 상태에서는 두 분이 같이 연습하기 힘드세요. 그럴 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네. 누군가가 굉장히 화를 낼 때 같이 인정해 주는 게 힘들다면 일단 그 자리를 조금 피하는 게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피하고 나서 저 사람이 왜 화가 났지? 그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 네. 내 감정은 어떨까? 이걸 좀 살펴보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서로 화를 주고받는 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선생님, 이거 뭐 개인적인 궁금함이기도 한데 선생님도 부부싸움 하십니까? 네, 저도 종종 합니다. 그러면 네. 혹시 남편이 화를 네. 내면 그랬구나. 네. 그렇게 화가 났었구나. 네. 이렇게 하시나요? 저는 일단 너무 화가 날 때는 네. 자리를 조금 피하는 편이고요. 네. 제가 사실은 이것들을 배우면서 네. 제 가족들과 관계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예. 오. 남편이나 아이에게 저도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배운 방식대로 저도 최대한 사람이니까 같이 화가 나지만 네. 그 화를 같이 받아치지 않고 조금 머물러 보거나 약간 피했다가 그것을 조금 표현해 보거나 하니까 네. 도움이 되고 그것을 아이가 똑같이 배워서 적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거 너무 솔깃한 이야기 네. 아닌가요? 저도 가끔씩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네. 뭔가 어떤 일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면은 저희 아이가 엄마 그게 그렇게 화가 날 일은 아니지 않을까? 라고 옆에서도 얘기를 해줘요. 네, 그러면 한풀 조금 꺾이게 되기도 하고 네. 또 아이가 이제 화가 났을 때는 제가 약간 멈춤하는 거를 이제 하게 되니까 네. 가족들도 그걸 조금 같이 좀 배워서 서로 격렬하게 싸우는 것보다는 네. 살짝 멈췄다가 얘기를 하는 게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이야기네요. 네. 근데 선생님, 사실 화라는 거는 한편으로는
누가 좀 화를 내주면 좀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게 그냥 같이 좀 강한 에너지를 주고 받으면서 좀 풀고 네네네. 풀고 이런 느낌이 네네. 드는 것도 있는 것 네. 같거든요. 근데 누군가를 좀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네네. 있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이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내가 너무 네네. 좀 안 좋아 보이는 예. 그래서 이 감정을 사실 좀 수용하는 게 예.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감정은 네네. 어떻게 수용합니까? 사실은 꼭 수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이 정말 나에게 피해를 줬고 네. 나를 굉장히 상처 주게 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와 평생 갈 사람인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인가? 저는 우선 그걸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직장 동료인데 네. 너무너무 미워서 견딜 수 없어요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아, 그러면 하루 종일 그것 때문에 되게 마음이 괴로운데 네. 그분이 가족보다 더 소중한가요? 라고 제가 여쭤봐요. 그럼 그건 아니에요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속상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가족들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미운 마음이 들고 그 사람이 내게서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네. 미워할 수 있지. 근데 미운 사람이니까 내가 좀 거리를 두자. 이렇게 하고 감정을 좀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그 사람이 나에게 소중한 사람일 수 있어요. 나의 가족이거나 혹은 나의 연인이거나 친구일 수 있죠. 네. 근데 그 사람이 너무 밉다는 것은 그 내면의 감정에는 그 사람에게 뭔가를 기대했는데 좌절이 되었거나 혹은 서운했거나 하는 감정이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좀 분리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일 수도 있겠고 네. 나를 정말 괴롭히는 어떤 민원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감정까지 내가 다 수용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나에게 무례하게 했다면 네. 나도 같이 화를 낼 만하고 만약에 그게 해결이 안 된다면 내 감정과 좀 분리시켜서 좀 거리를 두자. 이렇게 내 감정을 보호하는 것도 연습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감정에 대한 연습을 좀 할 수 있는 책 선물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문자창 소개해드릴게요. 샵 2260번, 샵 226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지만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김민경 선생님이 쓰신 또 하나의 나, 감정에게 이 책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갑니다. 네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감정을 정리하는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감사일기를 쓰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 네, 이런 네, 얘기를 네. 하잖아요. 네. 근데 뭐 감사일기가 어떤 건지 사실 감정만큼이나 네. 내가 오늘 어떤 거에 감사했지 네. 쓰는 거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쓰는 게 네. 좋습니까? 사실 제가 이제 감사할 만한 일 한번 적어보시고 뭐 하나라도 다음 시간까지 매일 하나씩 한번 적어와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선생님 진짜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분들 말씀을 잘 듣고 이해를 하다 보면 그분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감사라는 게 왠지 누군가에게 어떤 상황에 감사한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게 상대를 위해서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근데 사실은 그 감사한다는 것 자체가 나를 위해서.